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환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늘 똑같은 일상을 살다 보면 아무 일도 없는 사소한 일상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초대 손님은요. 자녀의 암 수술을 통해서 아무 일 없는 하루가 살아가는 게 아주 큰 기적이고 또 특별한 은혜임을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네, 이분은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영원짜리 변호사님이시라고 합니다. 네, 장애인권 법센터 대표님이시자 미국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계신 김예원 변호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1,000원짜리 변호사란 드라마는 있었죠? 그러셨잖아요. 예, 근데 빵원짜리 영원짜리. 변호사님을 만났어요. 빵원. 빵원짜리. 공짜세요? 네,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사진 한 장 보고 네네. 보고 시작을 하겠는데 네. 저기는 어디 아기를 안고 계신데 저분이 지금 변호사님이시고. 변호사님이시고 저 네. 아기는 누군가요? 저희 막내, 막내? 막내인데요. 네. 이제 아기 낳고 몇십일 안 됐을 때, 50일도 안 됐을 때 같아요. 네. 아기를 안고 어디 가신 거예요? 집에 있어야 될 아기를 그때 안고. 사실 법정도 많이 다니고. 아기 안고요? 네. 네, 그때 그러니까 제가 저 아이는 셋째 아이입니다. 네, 네. 셋째 아이인데 그러니까 제가 장애인권 법센터를 네.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비영리 법률사무소예요. 예, 예. 그 도저히 수임료를 내실 수 없는 상황에 예, 예.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 예. 그 장애가 있고 예. 뭐 근데 뭐 어떤 뭐 학대로 사망을 하셨거나 네, 네, 네. 아니면은 뭐 장애 여성인데 굉장히 심각한 뭐 성착취 피해를 당하셨거나 네, 네. 근데 본인은 그걸 인지하지 못하시거나 네, 뭐 네. 이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예. 그런 사건을 제가 이렇게 가서 수임료를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건만 주로 제가 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꼭 가야 되는 피해자 재판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 가해자가 부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증거가 불충분해가지고 조금 재판 진행에 제가 좀 적극적으로 예. 대응을 해야 된다거나 예. 그런 사건인데 이 재판에서는 피해자 변호사의 일정에 맞춰서 날짜가 잡히지 않거든요. 네, 네. 네, 피고인 변호사에 맞춰서 날짜가 잡혀요. 그러면 네, 저는 이게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뭐 밀어주세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 중요한 사건인데 제가 가야 될 때 아. 뭐 아이를 따로 돌봐주시거나 할 분이 없어서 어머나. 예, 제가 이렇게 안고 법정에 가고 뭐 예,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 안고 변론하고 그러셨어요? 아, 예, 실제로. 정말요? 예, 그랬는데 그게 죄송한데 이거 미국 웃으면 안 드라마, 되는데. 미국 영화에 나오는 와. 아기가 가만히 있네요. 애가 순한가 봐요. 예, 그러니까 젖을 오래 먹이어가지고 네. 애가 좀 낑낑댈 것 같으면 이렇게 단추 있는 원피스 있잖아요. 네.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보자기로 이렇게 싸가지고 안 보이게 한 다음에 이제 어머나. 젖 물리고 있는 거죠. 이러고 토닥토닥 하면서 네, 판사님 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말요? 예, 그렇게 근데 변론하기도 하고. 그러면 약간 재판에 유리할 것 같은데? 약간 좀 도움이 돼. 재판 이런 것들도 판사들도 사람인지라. 변호할 때 마음이 뭔가 몽글몽글해지고. 그렇죠. 그냥 아기를 안고. 예,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너무 걱정이 돼서 네. 그 이제 주변에 판사한테 조금 물어봤어요. 네. 이렇게 하면은 재판부의 공정성이나 이런 데도 네.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냐, 오히려. 아니면 되게 싫어하거나 네네. 재판 방해한다는 식으로 생각하실 그럴 수 수도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의외로 네. 되게 사법부의 인식에 좀 좋지 않을까? 예, 이런 모성에 대해서 그런 피드백이 좀 많아가지고 용기를 냈었습니다. 와. 아, 그래요? 네. 야. 아.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모유수유를 하시면서 변호를 하신 거예요. 상상도 못하던 그림. 야, 진짜. 예상치 못한 그런 반응이었어요. 예. 조용히 갔다 오려고 했는데 어머나. 오히려 판사님이 이렇게 당황하셔서 당황하시죠. 이게 비공개 재판이었거든요. 되게 심각한 사건이어서 다른 못 들어오는데 저는 이제 피해자 변호사입니다 하고 예.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애가 낑낑댈 것 같으니까 구석에서 제가 이렇게 두들기면서 이렇게 재판을 보고 있는데 판사님이 실례지만 누구시냐고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피해자 변호사인데 피해자 지원 때문에 왔습니다. 예. 드라마 같아요. 네, 드라마 같아. 네, 진짜 그렇다. 그랬습니다. 어머나. 그럼 전날도 빵원짜리 그 변호를 네, 하신 거예요? 저는 수임료는 네. 예, 당연히 받지 않고요. 진짜 진짜 네. 멋지시다. 그냥 사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임료 받을 수 없는 분이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네, 어떤 주로- 분이 또 있을까요? 일단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가장 많고요. 예, 예. 그런데 제가 하는 거는 좀 교차적인 차별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데 뭐 아동이거나 아. 장애가 있고
뭐 여성이거나 아니면 아주 극빈한 상황이거나 나이가 아주 많아서 전혀 인지가 어려우시거나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좀 교집합으로 있는 분들, 네. 더 취약한 상황이신 분들 네. 그런 사건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은 변호도 하는 거죠? 왜냐면 이거 어떻게 이거 해? 이거 아니요, 아니에요, 이거? 그게 이거는요. 저도 그걸로 살짝 고민했었어요. 네, 이게 이거 살짝 어떻게 운영을 하세요? 했었지만 그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완전히 그 수임료를 낼 수 없는 분들만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제 그 일만 하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 지원을 물론 피고인도 간혹 있어요. 뭐 발달 장애로 인해서 네. 뭐 수사기관에서 인권 침해를 당해가지고 뭐 허위 자백을 했다거나 이런 사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피고인이지만 지원을 하는데 대체로 피해자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섞어서 하지 않냐 네, 뭐 네. 이런 얘기를 다른 하세요. 레벨도 하고. 예. 근데 그 제가 돈을 받는 사건도 있고 안 받는 사건도 있으면. 예. 제가 저를 알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람이니까. 받는 사건만 열심히 할 것 같더라고요. 제 수준이. 그래서 예. 그거는 이 설립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예 사건에서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다만 이제 막 걱정하세요. 손가락만 빨고 사냐 뭐 이런 예, 걱정을 예,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건 아니고 그 제가 뭐 정보기관에서 연구 용역을 한다거나 예. 아니면은 뭐 어떤 자문을 한다거나 그런 어떤 그 제 지식으로 이렇게 네. 지원해드리는 거는 정부까지 제가 공짜로 해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돈을 받아서 요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비로 쓰고 있죠. 또 대학에서 또 무슨 일 하세요? 미국 대학에서? 지금은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예. 지금 조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큰 돈 안 될 것 같아요. 거기는 돈을 받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원을 좀 받는 상황이 있어요. 이 방송 보고 저는 뭐 김앤장 같은 데서 우리 김혜영 변호사님 좀 이렇게 영입해서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돈 많이 버는 법무법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만 많이 벌지 말고. 제 첫 직장이 거기였어요. 김앤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태평양. 태평양, 그러니까 지금 태평양 양대 사법연수원 산맥이잖아요. 수료하고 네. 그 우리 우영우가 일했다는 네, 태평양에서 태평양을 버리고 나왔어요? 그쵸. 와. 삼성에서 나온 거야. 왜 그런데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로펌은 네, 로펌은 되게 큰 사건을 많이 할 수 있고 네. 되게 법리적으로 다툴 게 많고 되게 재밌긴 해요. 네. 근데 문제는 사건이 푹 썩어서 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개입했으면 이렇게까지 사건이 심각해지지 않았을 만한 사건이 네. 오는 경우가 돌고 많아요. 돌아서 안 돼서. 그렇죠. 큰 돈 줘야만 해결되는 것들. 네, 그래서 예. 오는데 저는 그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되게 의미 있고 좋았지만 예. 초반에 이걸 개입해서 이분들의 아픔이 할 수 좀 있는, 더 커지기 전에 정리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아휴. 좀 직접 사건을 또 가보기도 하고 네. 막 상담도 하고 이렇게 초반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거기 계속 있었으면 우리 아이 그냥 집에서 내봐주는 이모 따로 두고 나올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 나오는 바람에 내가 지금 안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금 그럼 나 괜히 나왔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제가 생각해본 옵션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요? 네, 왜 이렇게 착해요? 근데 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계셨으면 또 이렇게 못 만나 뵐 수는 있었으니까 또. 지금 못 만나도 그냥 그렇게 사줬으면 좋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 재밌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하나님의 멋지세요, 은혜로 진짜. 제가 너무 네. 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반성합니다. 네. 제가 반성합니다. 근데 어때요? 이제 의뢰인들이 어떻게 변호사님을 알아서 이렇게 찾아오나요? 그거는 그 전국에 뭐 복지관도 있고 뭐 예.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실 수 있는 정도의 네. 분들은 어느 정도 자기가 살 길을 좀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막 전화번호를 찾아서 네. 전화를 하고 내 상황을 설명하고 그러는 분들은 저보다는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데가 많지만 네. 저는 그렇지 않고 본인은 어떻게 보면 치매인지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거나 예. 아니면은 너무 지금 뭐 목숨이 위태롭거나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단체나 기관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도저히 이거는 답이 없다, 노답이다 뭐 이런 사건들을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꼬이고 꼬여서 이거는 의사소통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되고 이런 사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을 제가 직접 만나러 가죠. 장애인 당사자분이나 그 사건의 피해자분을 만나러 가서 상황 파악을 하고 제가 필요한 지원을 하는 시기예요. 그 재심으로 유명한 변호사님 있잖아요. 박준영 변호사님. 네. 박준영 변호사님처럼 네. 우리 김희호 변호사님도 오늘 방송으로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인터뷰도 많이 나오고 제가 한번 힘써볼게요. 어떻게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 너무 좋은. 진짜. 정말 전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귀하세요. 정말 귀하신 분이죠. 좀 누가 이거
모유 수유하면서 재판장에 간다는 게 정말 아이고. 네. 진정성. 근데 우리 변호사님도 약간 그 눈이 좀 불편하시죠? 아, 네, 저도 네. 태어날 때 의료사고가 있어서 네. 제가 한쪽 눈이 없어졌어요. 아.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평생 한쪽 눈으로 살아왔는데 예. 그 뭐 이렇게 좀 살면서 이렇게 시력이 갑자기 한쪽이 없어지면 되게 많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네. 저는 아예 태어날 때 이렇게 눈이 손상된 거다 보니까 오히려 적응은 좀 한눈으로 탁 적응이 잘 돼가지고 네네.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만 네. 그래서 제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뭐 차별을 받았다거나 뭐 예, 어떤 예. 인권침을 받았다거나 이런 기억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인 쪽을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예. 나 처음부터 장애인 쪽 해야겠다 이거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그거 아니었고 어떤 사건들이나 이런 걸 경험하면서 아 이거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사실 이렇게 끌려왔다. 네, 그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끄셨나 보네요. 네. 그렇죠. 돌아보면 예. 그 이끄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니 저희가 또 들어보니까 공부를 엄청 잘하셨나 봐요. 잘할 수도 있겠다. 태평가 뭐 자랑 좀 퍼시픽 한번 오션 해주세요. 봤잖아. 태평양. 예. 아니요, 뭐 네. 그냥 이제 엉덩이 오래 붙이고 공부했으니까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아니 근데 또, 공부 잘하는 분들 꼭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래 좀 그래. IQ도 솔직히 좀 좋으셨죠. 예, 솔직히. 예. IQ 잘 모릅니다. 예. 잘 모릅니다. 머리 좋으셨을 거야. 퍼시픽 오션. 공부를 잘하셨고. 네, 그리고 네. 학교 다니면서 그냥 사실 어릴 때부터 제가 한쪽 눈이 예. 그 없어진 거를 중학교 때 정도에 엄마를 통해서 듣게 됐어요. 예. 근데 그게 의료사고 때문이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한눈으로 살아온 게 그냥 너무 당연했고 네. 그 안에서 뭐 놀림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저한테는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걸 네. 크게 궁금해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엄마가 제가 중학교 때쯤 돼서 너가 태어날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한쪽 눈이 없어졌어. 예. 근데 그게 이미 10년이 훨씬 지난 때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돈을 배상해달라 할 수도 없고 네. 책임자를 뭐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런 비슷한 일이 세상에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뭔가 되게 억울한데 뭔가 억울하죠. 더 이상 구제가 안 되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일을 조금 직업으로 삼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약간의 동기가 있었네요. 네네네. 당시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싸우는 게 이제 주먹으로도 싸울 수 있고 뭐 말싸움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회에 돌아가는 거에 어릴 때부터 좀 관심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네, 저도. 네. 예, 법으로 네. 싸우는 게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법대를 갔어요. 공부가 쉬웠죠. 아니 뭐 쉽다기보다 그냥 다 잘한- 해야 되는 거니까 아니, 그냥 그러니까 잘한 한 거죠. 사람들은 다 공부가 네? 쉬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비단길이 딱 비단 평탄한 고속도로가 이제 준비되어 있었는데. 네, 사법시험 합격하고, 합격하고. 막, 예, 막 남들은 돈 막 빵빵 버는 줄 알죠.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어떻게 좀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장애인 인권 변호를 하겠다는. 네,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제가 네. 그 사법시험을 딱 합격하고 나서 예. 약간 대우가 달라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마치 뭐 너 이제 인생에 걱정이 없다는 뭐 그렇죠. 그런 코멘트라던가 네. 아니면은 뭐 신랑감을 네 맘대로 골라라라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 마치 세상이 다 네 거가 된 것 같은 예, 예. 그런 잘못된 어떤 것들이 계속 주입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법 쪽에는 점점 망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사법 신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있던 차에 나는 그럼 무슨 법조인은 어떤 법조인이 될까 이런 걸 고민을 하는데 제가 귀가 되게 얇아요. 귀가 얇아서 남이 하는 얘기에 잘 그렇게 막 빨려들고 막 이러는 편이 있거든요. 네, 귀 얇은 게 좋은 거예요. 아, 진짜 고집 안 부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 신실하고 좋은 동역자를 주변에 두기로 결심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기독교 모임인 신우회랑 예. 그다음에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임이 인권법 학회에 들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 이런 고민들, 어떤 법조인이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법조인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기도회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때 2년 차 때 2개월씩 이제 법원에서 2개월 일하고 검찰청에서 2개월 일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2개월 일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2개월을 우리는 그냥 월급이 나오니까 어쨌든 그쪽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더 필요한데 한번 가보자. 네. 더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끼리 막 너는 난민지원단체 가봐라. 너는 가정폭력 상담소 가봐라. 네. 너는 장애인 인권단체 가봐라.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가 돼가지고 네, 네. 약간 이제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2개월 있다 다시 만났거든요.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어두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막 야 끝났다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 화가 나서 온 거예요. 다. 그렇지. 그 현장을 경험하고. 네. 현장을 보니까 그냥 뉴스에서 보는 거랑 너무 정말 그거보다 훨씬 더 처절한 것들이 진짜 분통 현장에 터지죠. 있는 거예요. 네. 상상도 못하는. 이게 무슨 중세 시대도 아니고 무슨 지금 네.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뭐 이런 것들 예, 때문에 되게 많이 화가 나서 왔다가 저희가 기도를 일단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문제를 가지고 하다가요. 네. 저희가 우리가 연수원 동기가 1000명이나 되는데 이 일에 나서겠다는 동기가 있으면 그 사람 월급 못 주겠어 우리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금운동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연수원 수료를 앞두고 저희가 공익변호사 지원하는 모금 그 운동을 해가지고 예. 그 고정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모이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예. 이 일에 전담해서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변호사들의 월급을 와. 책임지는 그 이제 파이프를 만든 거죠. 그래서 네. 저는 그거를 운영위원으로 참여해서 막 뭐 이제 포스터 들고 있고 이제 뭐 서명 받으러 다니고 막 이제 교수님들 찾아뵙고 막 다 설명드리고 이런 어떤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도 변호사가 의미 있는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되게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변호사 공익활동 하면은 뭐 노동인권, 예, 뭐 그렇죠. 시국사건 보통, 약간 예, 이런 예.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네. 요새는 그 동물권도 있고요. 예. 환경에 대한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되게 인권이 되게 세부적으로 또 돼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배우면서 야 이거는 도저히 AI가 할 수 없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정말 많구나. 그거를 그때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 차차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 김 변호사님도 좀 이렇게 공분을 사게 하는, 그러니까 정말 흥분하게 하는 네, 그렇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변호사가 되고 예. 일주일도 안 됐는데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 로펌에 있었다고. 네네. 그런데 그때 그 무슨 그알 뭐 이런 예, 예. 좀 되게 유명한 저 하나도 안 빼고 다 봤어요. 아 정말요? 네, 하나도 안 빼고. 그럼 제가 했던 사건도 몇 개 보셨을 다 거예요. 봤을 거예요. 전 유튜브로 제 방도 봐요. 와, 네. 진짜 네. 상 드려야 되는 다 봐. 분이네요. 이분은 김상중 거의- 씨, 김상중 씨보다 네. 제가 더 많이 봤어요. 이분은 거의 변호사 수준이에요. 네, 변호사. 김상중 씨 나오기 전부터 봤기 때문에 다 봤어요. 저는. 와, 근데 네. 거기에서 뭐 이렇게 같이 가자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에서 같이 가자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근데 가봤는데 국가 소유의 땅에 예. 이상한 시설물이 돼 있고 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나는 곳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가봤더니 장애인 분들이 거기서 거의 사육당하다시피 하신 분을 발견했고 저희가 며칠 동안 대치를 하다가 결국 문 부시고 네. 들어가서 네. 경찰이랑 같이 해서 막 구출을 해 나오고 했는데 네. 문제는 그 사건의 가해자 음. 가해자가 그 짓을 30-40년을 하면서 그 후원금 장사를 하면서 예, 그렇게 하고 그 저희가 그 사건으로 밝혀낸 피해자 사망 피해자만 해도 수십 명에 이른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예. 그 너무 최중증 장애로 예. 너무 그 어떤 인지적인 자극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만약에 지역사회에서 사셨더라면 그 정도까지 굉장히 기능이 저하되진 않으셨을 분들인데 너무 그냥 산속에서 계속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네. 말씀이 안 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막 상처는 너무 많은데 네. 뭔가 이 설명을 대화가 안 못하는군요. 되고 몸에 온통 다 문신인데 강제로 문신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 잊어버리면 자기한테 전화 달라고 네, 해서 본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네.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면 잡혀오고 또 맞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몇십 년 반복되는 그 사건이었는데 홀랑 3년 6개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해자가 자기를 목사라고 주장하는 자였어요. 맞아, 그랬었어요. 이런 거에는 다 목사님이에요. 네, 이런 거에 스님도 똑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을 제가 여러 개를 하지만 진짜 목사님들도 있고 네. 이 사람처럼 목사가 아닌데 목사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왜 너는 네가 목사니? 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는 장애인을 목숨 걸고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그래서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아휴. 있을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참 큰 계기가 됐죠.
장애 인권 쪽에 깊이 발을 디디기가 왜냐하면 그 사건을 저 혼자 하지 않았거든요. 네, 네. 각 모든 장애인 단체가 다 달라붙어서 피해자 지원을 하고 저는 피해자의 변호사로 지원을 한 거고 뭐 주거 지원도 있고 막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그 사건을 지원하면서 제가 이게 현장의 맛이구나. 네, 정말 이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는 게 이렇게 시너지가 나는구나 너무 배웠어요. 이 얘기만 들어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나 그거 매주 보니까 얼마나 분노가 많겠어 내 안에. 매주 봐. 왜 분노를 계속 충전하시나요? 거기다 궁금한 이야기 와이도 봐. 그만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궁금한 얘기 한 회에 3편씩 나오거든.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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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황에 우리 김 변호사 같은 분이 정말 그래도 네. 한 줄기 빛이. 근데 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그 중범죄의 형량이 짧은 그러니까요. 그거 많은 분들이 제가 궁금해하거든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네, 왜 그래요? 사람들이 미국처럼 100년씩 네, 때리라고 그거 왜 하잖아요. 못해요? 법이 달라요. 법이. 그러니까 미국은 더하기예요. 예를 들어 죄를 3개 저질렀는데 예. 하나가 10년짜리고 하나가 15년짜리고 하나가 20년짜리면 예. 다 합치면 55년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 55년까지 선고를 할 수 있는 네. 시스템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10년, 15년, 20년이면 20년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럼 걔의 절반만 가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 더하기 10만 된다는 얘기예요. 아예 선고할 수 있는 이 범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합쳐서 그건 그런데 그러니까 죄 자체가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저런 흉악범이 있을까? 저게 사람이길 포기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중범죄자들이 네. 사람을 몇 명을 죽이고 했는데도 고작 뭐 15년, 그럼요. 뭐 20대 범죄자인데 그렇죠. 이제 20년 후면 이제 사회에 돌아오게 되고 네, 그렇죠. 이런 게 왜 형량이 이렇게 낮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구를 위한 법인가 이러잖아요. 뭐 가중되는 건 떠나서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뭐 병량이 낮을까? 양형의 그 양형이. 기준이 그러니까 그 감정이라고 하죠. 예. 그 법관들이 생각하는 그 징역살이의 기준이랑 그냥 그 비법조인 예, 예. 그 비법류가 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도 이 법 쪽에 있는 분들이 보면 1년이면 야 그래도 꽤 세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평생 가둬야지 왜 나오게 하냐 뭐 이런. 세상에 앞으로 법관을 뽑을 때 한번 유사한 범죄 희생을 당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만 쭉 하면 좀 형량을 높일 수 있죠. 근데 뭐 일단 뭐 법이 바뀌어야 되니까 법관은 이제 법에 의해서 그렇네요. 판결을 하는 거니까 네, 내 그렇죠.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것도 그렇고 네. 이렇게 드립다 가둬놓는다고 또 되지 않는다 이런 또 의견도 있으니까 예, 또 흥분했네. 어려워요. 네, 또 흥분했어. 힘들어. 근데 우리 김희영 변호사님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네, 제가 네. 그 유명한 모태신앙입니다. 네,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더 깊은 얘기가 있는데 저희 엄마의 증조 할아버지께서 네. 그 뭔가 뼈대 있는 가문에 네. 이제 그러신데 개화기 때 예.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시잖아요. 예, 예. 그 선교사님을 집에 들이셔서 목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오. 그러니까 집을 교회를 교회로, 시작하셨네요. 네, 오. 집을 교회로 이렇게 헌납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 동네는 그렇겠죠. 다 모여 살잖아요. 그렇겠죠. 같은 청식끼리.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거의 뭐 조선시대인데. 귀신 들렸다 뭐 네. 이렇게 그럼요, 되면서 그럼요. 축출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쫓겨 나오셨지만 신앙을 지키셨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이어서 저는 4대째 믿는 집인 거죠. 한국 교회 역사네요. 부흥의 역사고 그죠? 이야. 네, 그냥 뭐 명맥 유지로 이렇게 온 걸 수도 예, 예. 있는데 저는 어쨌든 그렇게 4대째. 예, 믿었고 예. 또 저희 그 배우자도 네. 집에 믿는 집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예. 결혼하고 해서 예. 그럼 뭐 늘 어머님의 기도와 신앙생활이 늘 네. 함께 했겠네요. 예, 그렇죠. 저희 집이 그 사랑과 전쟁 아시죠? 네. 사랑과 전쟁. 예. 예. 그 저희 아빠 쪽이 믿음이 없으신 집이었어요. 예. 예.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뭐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셨는데 예. 믿음 안에서 이제 자라온 집이랑 그렇지 않은 집이랑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이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엄마 기준에서 봐서는 이제 이 집이 이제 거의 사랑과 전쟁 1부터 100까지 합쳐놓은 집 정도 그 정도 수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거의 있기 어려운, 그러니까 옛날에도 있기 어렵고 지금도 있기 어려운 수준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사실 가정을 깨고 네. 막 이제 나의 살 길을 찾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엄마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그 시가의 식구들도 다 전도하시고 나중엔 다 회심하게 하시고 네. 평생 기도로 새벽 기도로 그거를 다 이렇게 이루셨어요. 가정 문화를 아예 새로. 아버지는 어떤 일 하셨어요? 아버지도 그냥 그 회사원이시고 예. 엄마도 공무원이시고 이렇게 네. 하셨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별 예. 문제 없는 집처럼 보이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그 이제 양육이라던가 네. 아니면 경제관념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되게 많이
그 힘든 가정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뭐 사십 없고 변호사 한다고 하면 꽤 있는 집에서 네. 좀 이렇게 호강하면서 대충 공주님 대접 받고 잘하다가 과외 많이 받고. 예, 뭐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 강원도 춘천의 시골집에서 자라나고 뭐 네. 딱히 그 학원을 다니긴 하지만 이렇게 보육 개념으로 어디 갈 데 없으니까 학원 다니고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상황으로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잘 믿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그 가정 중에 그 엄마의 치열한 영적 전투를 보면서 자란 거죠. 그래서 그게 많이 저한테 자양분이 됐다고 할 수 있죠. 진짜 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셨지만 뭐 사랑과 전쟁 100평짜리라고 하시니까 뭐 많은 일들이 있으셨던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이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다 담을 수도 없을 정도의 밤새야 됩니다. 밤새야 될 근데 정도로. 이거 만약에 책으로 쓰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캠페인 할 수도 있어요. 다 또 저 같은 사람 네, 얘기 듣다가 또 신상 털어야 된다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저도 안 얘기 돼. 듣다 흥분하게 되는 네, 그런 그렇죠, 얘기인데 그렇죠. 예. 아버님 지금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그래서 네. 엄마의 오랜 기도로 지금은 그 장로님으로 교회에서 잘 봉사하시고 교회에서 지휘하시고 예. 네. 그 드라마 마지막이 참 훈훈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네, 다행인 것 그렇죠. 같아요. 좋네요. 네, 감사한 일이죠. 아니 인터뷰 보니까 네.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법이 아니라 변호사가 아니라 교도소에 있을 수도 네, 있었다라고 그쵸. 할 정도면 이게 그 정도였어요. 그게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에 어릴 대한 때는 분노? 그러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네. 그 상황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왜 이런 억울한 일을 하나님은 그냥 두실까? 예.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침묵하실까? 뭐 이런 것들을 네네. 많이 보고 예. 예, 또 엄마가 그 일로 인해서 많이 아프시기도 하고 이런 걸 네. 보기 때문에 음. 예, 그렇게 막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막 분노도 많고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거에 대해서 막 따지는 것도 더 많아진 것 같고 제 능력 개인적으로는 예. 예, 이거는 잘못됐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좀 개입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다 거기서 이제 자양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또 사실은 약간의 그런 분노가 있어야 변호사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변호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그러니까 뭐 그게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이러면 사실 뭐 변호가 그렇죠. 되겠어요. 약간의 흥분이 좀 들어가 줘야 네, 열심히 저는- 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딸이잖아요. 예. 근데 안 맞아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많이 맞았었거든요. 아버지에게? 네, 그런데 뭐 그 사소한 이유로 그게 일정한 이유가 아니고 여러 사소한 이유로 그냥 너무 큰 공격을 받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아동 인권에 대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일들이 뭔가 뿔 달린 악마들에 의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예. 이 일들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고 음. 이 아이는 어떻게 반항할 수 없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영적 전쟁이다. 이거는 뭐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엄마도 이제 네. 뭐 여러 고비가 있으셨겠죠. 이 네네.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그렇죠.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하셨겠지만 예.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하셨대요. 예. 이걸 어떻게 하나님 예. 이혼해야 되니까 말해야 예. 되니까 작정 기도를 하시는데 꿈에 예. 그 마지막 날 작정 기도의 마지막 날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시다가 스쳐 잠이 드셨는데 네. 너무 소름 끼치는 꿈을 꾸셨대요. 네. 꿈속에 어떤 환상처럼 어떤 큰 불과 같은 형상의 사탄이 네. 그 악령과 같은 사탄이 막 이렇게 덮치려고 막 엄마를 덮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그걸 막 대적하면서 싸우고 있었대요. 근데 그 뒤에 제가 동생이 2명이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이렇게 저희 3명이 뒤에서 엄마 뒤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이렇게 숨고 있는데 그 악령 같은 그 존재가 하는 말이 쟤만 없애면 되는데 제가 너무 강해가지고 못 없애고 있다. 쟤만 없애면 되는데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덤비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때 그 꿈을 딱 깨고 아 이거는 확실히 영적 전쟁이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예. 예, 내가 기도를 이겨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위기를 넘기신 거네요. 네. 환상을 또 꿈을 꾸시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기도로 이겨내시는 거죠. 네. 방법이 없으니까. 그 쌓인 기도들이 굉장히 큰 그 기도가 얼마 만에 이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버님의 변화가 한 되셨어요? 20년 된 것 같아요. 20년이요? 네, 그래서 저희 엄마는 그러니까 굉장히 밝은 삶을 살고 계신데 그래서 아까 100편 말씀하신 거구나. 네. 20년 동안 뭐.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는 굉장히 지금 밝은 삶을 살고 계신데 어쨌든 그 제가 어디 가서 우리 엄마는 저 거의 순교자의 삶을 사셨어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 굉장히 그걸 다 그렇게 감당하고 만들어 가시느라고 아, 많은 세월을
이제 아버님도 이 방송을 보시겠지만 장로님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장로님도 네. 이제 예전 일이니까 네. 그죠? 이제 뭐라서 이제 아버님께서 좀 하나님 만나시고 네.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 아버님은 뭐라서요? 지금은 많이 변화되셔서 네. 네, 엄마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예. 제가 하는 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예. 지금 뭐 양가 어르신들께서 다 기도를 서로 하신다는데. 그래서 예. 저희 그 남편도 네. 신우회에서 만났어요. 네. 사법연수원 신우회에서 어. 남편도 변호사요? 예, 아니, 법인 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왜 또 아, 그럼 뭐, 안 받으셔도. 조금 더. 네,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럼 뭐, 그러시구나. 공무원이 그렇지. 그렇죠. 아니, 좀 마음이 놓여요. 한결 마음이 마음이 편해졌죠. 편해요. 사실 아까 마음 불편했어요. 이거 안 받으신다 그래서, 아이고, 주여 했는데, 마음이 좀 놓여요. 아, 네, 지금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예, 예, 네, 예. 어쨌든 너무 감사한 게 저희 이제 부모님이 원래 상견례를 하면 네, 네. 딱딱한 분위기에서 만나잖아요. 예, 예. 서로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왜 막 눈치 싸움하고 네, 네. 알력 다툼을 하잖아요. 근데 네. 저희는 두 분 다 장로님 권사님이시니까 예. 처음 만나면서 왜 뭐 사돈 어르신 이런 게 아니고 네. 아유 권사님 뵙고 싶었어요. 뭐 장로님 네, 이렇게 네, 네. 하고 그래, 그다음에 그래. 상견례를 처음 하는데 어. 이제 예배를 일단 기본적으로 가정 예배로 만나자마자?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가정 예배를 하는데 양쪽의 가정을 위한 통성 기도를 이제 하는데 저희 아버님 막 방언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상견례집 그 안에서 그 룸안에서 갑자기 알랄랄랄라 이제 방언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도 거의 친구처럼 나이대도 되게 비슷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처럼 철마다 권사님 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막 이러면서 네. 이제 지내시는 게 저한테는 뭐 더없이 복이죠. 얼마나 좋아요. 네. 너무 그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자녀가 판사랑 변호사면은 네. 축복 기도가 좀 끓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걱정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럼요. 걱정 네, 기도를. 그러니까 축복보다도 네. 그 역할을 중요하면 그 역할을 또 잘 해내야 그럴 수 되고 있죠. 예. 맞아. 또 부당한 일을 만들 수도 있고 하니까 맞아, 맞아. 걱정 기도를 더 많이. 특히 요즘처럼요. 맞아요. 무슨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사 다 찾아내고 네. 변호사 다 찾아내고 국민적으로 막 공격하잖아요. 네. 사실 뭐 이제 편안한 직업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다 때는 싫어하는 직업이죠. 예, 요즘은 그래서 이쪽도 싫어하고 이쪽도 예, 싫어하고. 다 서로 다 싫어하고 그래서 법대들 별로 선호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네, 그죠? 그렇죠. 예, 전부 IT 하려고 전부 이과기로 간다고 전부 그러더라고요. 아, 참. 그렇지만 네. 공익 변호사는 블루오션이에요. 왜냐하면 찾아가서 그게 문제인 거를 찾아내고 예.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컴퓨터가 할 수 없거든요. 교감하고 공감하고 맞아요. 예,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예, 같이 예. 눈물 흘리고 예. 그런 일에서는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복인 거죠.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 예. 방송을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뭐 종편 보니까 변호사님들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요. 좀 많이 나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걸로 좀 채워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주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 변호사님도 이제 자녀의 엄마니까 네. 어머니로서 이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할 텐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딸이 조금 어디가 아팠어요? 오, 네. 그게 이제 제가 셋째가 뱃속에 만삭일 때였어요. 네. 만삭일 때인데 저희 첫째 아이가 예. 그때 이제 만 5세를 갓 넘은 정도의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아주 애기죠. 사실 예, 예, 그 정도면은 이렇게 막 큰 아이가 아닌데 네. 목이 아프다는 거예요. 예. 갑자기. 그래서 제가 막 맨 처음에 막 비웃으면서 야 너는 뭐 애기가 담이 결리냐 막 이러면서 네, 네. 이제 뭐 잠을 잘못 잤나 보다 거의 뭐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점점 더 목이 아프대요. 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제가 그 되게 멀리 지방에 있는 그 아동학대 피해자 그 면담하러 가야 돼가지고 이제 저 말고 저희 남편이 네. 아이를 데리고 엑스레이를 찍으러 간 거예요. 근데 예. 마침 휴가여가지고 예. 그랬는데 의사가 딱 보더니 큰 병원 가야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제일 무서운 왜냐하면은 얘기예요. 뼈가 네. 하나가 세모인 거예요. 원래 다 네모여야 되는데 뼈가 네. 세모에서 뼈가 녹고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병원 가보라고 해서 이제 큰 병원 예약을 잡아놨는데 그 전에 이미 얘가 못 움직이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로 들어가서 막 이렇게 검사를 해보고 나서 그게 암이다. 아유. 예. 그러니까 뼈에 암이 생긴 거다라고 맨 처음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배가 이래가지고 다니는데 그 생존율 이런 거 찾아봤더니 5년 이내 사망률이 뭐
80-90%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인 병인 거예요. 예. 아직 몇 년 살지도 못한 아가인데.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아기를 뭐 셋째 아기를 잘 낳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길에서 놔도 되니까 지금 그렇죠, 얘는 그렇죠. 얘가 낳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가. 예. 그래서 막 이제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 중에 공교롭게도 제가 원래 일반적으로 사건 수임이 가능한 분들의 사건은 지원하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런데 아주 어렵게 너무너무 어렵게 부탁을 하셔서 한 분을 만나기로 했었어요. 네. 어떤 이제 직장 내에서 어떤 성에 대한 어떤 어려움, 이렇게 그 성피해를 당하셨어요. 네, 네. 성폭력을 당하신 게 있어서 예. 제가 그분을 만나서 좀 상담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 아이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면서 네. 제가 연락을 드린 거예요. 아, 제가 이런 아이가 좀 많이 아프게 돼서 못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랑 상담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공교롭게도 그쪽에 일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이렇게 듣더니 경추 쪽에 문제가 생긴 거면 아주 어린이가 경추면은 그 병원이 아니고 이 병원에 가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좀 필요한 얘기를 근데 저는 알 수 없는 네네. 저는 절대 알 수 없지만 필요한 얘기를 그분을 통해서 듣게 와. 하시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병원을 통해서 아이가 응급 수술을 받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그게 뼈암이 아니고 혈액암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아주 희귀한 혈액암인데 그 혈액이 골수에서 생기면서 막 뿜어져 나오잖아요. 몸으로 예, 막. 예. 그런데 이 혈액 안에 암덩어리가 암세포들이 많은 그 이렇게 뿜어져 나오면서 뼈를 공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뼈가 그래서 일주일 또 만에 녹았구나. 녹아버린 거예요. 어. 근데 이게 조금만 더 늦게 갔으면 뼈가 부서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신경이 끊어지거나 이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마비가 전신이 되고. 마비가 되거나 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저 그분 하더라고요. 때문에 더 빨리 가게 된 거네요. 네, 그죠? 근데 저는 그거를 바라고 이분을 뭐 지원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렇게 된 것들이 다 제가 예상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다행히 그래서 그 수술을 했는데 이제 여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예 이렇게 다 묶고 잘라가지고 그 녹은 뼈를 빼내고 인공뼈를 박는 수술을 했고요. 그다음에 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찍잖아요 몸을. 예. 그러니까 머릿속에 예. 또 이제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것도 수술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부러져 있으니까 아기가 요만하잖아요. 근데 이걸 다 해야 돼. 저는 뱃속에 또 아가가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그 빨랫감을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집에 와서 올라오는데 터덜터덜 그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그 이면도로에 막 술집 많고 이런 데 있잖아요. 네. 불야성인 거예요. 막 사람들이 너무 혈기왕성하고 막 너무 건강해.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묵묵하게 가다가 그 장면을 딱 보고 너무 갑자기 눈물이 확 터져서 터졌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제가 뭐를 그렇게 잘못했는데 제가 아이 셋 이렇게 뱃속에 넣고 기르고 하면서 제가 예배를 한번 빠지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돈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무슨 뭐 대단한 걸 원한 게 아닌데 뭐 큰 범죄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있었습니까? 하고 제가 그냥 막 이렇게 따졌어요. 길에 올라가는 길에. 근데 잠잠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이제 잊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그 사건을 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사건을 왜 가냐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분들이세요. 예. 근데 제가 그분한테 연락해서 제가 지금 애가 아파서 다른 분한테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그분은 저를 믿고 어렵사리 이거를 그 가해자를 처벌해 보겠다고 나선 분이신데 제가 제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지원했던 피해자가 성폭력으로 아이를 임신한 장애 여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배가 이러고 저도 배가 이만하고 근데 둘이서 이제 경찰서에 손 붙잡고 가가지고 그 피해를 진술하는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어렵게 잡은 그 조사 날짜였어요. 네. 그래서 저희 그 친정 엄마가 병원에 잠깐 계실 때 제가 그 조사를 한 3-4시간 이렇게 참여하고 왔었거든요. 네. 그 다음날 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어제 할머니 와 있을 때 왜 어디 갔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냥 뭐 머리 빗겨주고 뭐 이러고 있으면서 살다 보면 누구나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다 보면 누구나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 근데 엄마가 어떤 이제 언니를 만났는데 그 언니가 되게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래서 그 언니가 경찰 아저씨한테 자기 무슨 일 있었는지 얘기해야 되는데 엄마가 거기 같이 가줘서 같이 얘기하고 왔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 담담하고 너무 쿨하게 저를 이렇게 보더니 네. 엄마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이렇게 하얘지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같은 맞아. 그런 나도- 느낌이 드는 나도 좀 거예요. 그렇게 느꼈어요 지금. 네. 칭찬하신 거예요. 그거는 아이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럼요, 말이잖아요, 그럼요. 사실. 왜 두고 갔어?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아이가 그냥 담담하게 엄마 잘했어.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모든 상황 속에 개입하심이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죠. 아기는 어떻게 잘 치료됐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 뇌에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기를 낳고 셋째 아이를 낳고 집에 이제 이틀 있다가 퇴원을 해서 집에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첫째 아이한테 벌써. 얘가 너 두 번째 동생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 길로 걔는 뇌 수술을 하러 병원에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산후조리고 뭐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되면은 뇌 수술이 잘못되면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서 하여튼 굉장히 많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지금 그 일로부터 5년이 지났고 예, 예. 아이가 그 이후에 어떤 암이나 이런 게 예. 잡힌 게 없어서 예. 일단은 완치 판정을 받은 상태예요. 예.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아유, 있고.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이. 네. 너무 감사하네요. 아주 쾌활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저도 사실 이 부분 되게 조심스러운 게 제가 그 사법시험 한번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할 때 왜 간증 들어보면은 왜 붙으신 분들이 자꾸 뭐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막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럼 저는 그걸 듣다 보면 나는 버렸나 봐. 약간 이런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나는 예. 버렸나 봐. 근데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중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럼요. 또 예. 살아계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하셨을까를 돌아보는 차원에서 예,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또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네. 제가 항상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이가 아프거나 하면 부모들이 자꾸 죄책감을 가져요. 그쵸. 내가 뭘 잘못했나? 뱃속에서 내가 태교를 못했나 뭐 예, 그런 내가 생각 무슨 막 무엇 들죠. 때문일까 자꾸 자책을 하거든요. 네. 전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사실 여기 간증 나오신 분들 다 훌륭하시고 너무나 믿음 좋으신 분들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을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못된 놈들은 그런 일도 안 생겨. 하나님이 안 써. 아예. 하나님 역사에 출연을 못해. 그래서 아무 일이 없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네. 네, 성경의 역사에 나오는 네. 사람들도 다 성경에 기록을 해야 하니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사건들이.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여튼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아유, 참. 그래도 뭐 감사합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기도 많이 하셨을 그럼요. 테고. 아유, 주변에서 너무 기도 많이 많은 분들이 하셨겠네요. 그때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진짜 이게 간증거리인 게 예. 제가 그 아이 항암 치료 들어갈지 말지를 이제 선고를 받잖아요. 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얘는 항암을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근데 애가 그때 만 5세인데 목은 잘라져 있지 이게 부러져 있잖아요. 목이 4개월 동안 기부스해야 되는데 항암을 하려면 여기 또 구멍을 크게 뚫어서 뭐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그때 안병동에 쭉 입원을 해 있으면서 혈액암인 거 발견되고 안병동에 있는데 그 병동에 있는 아이들의 백직장 같은 얼굴 주사를 꽂아도 울지 않는 그 무덤덤한 그 상황 속에 있는 아이들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제 내심의 마음은 항암 치료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게 정말 많이 컸는데 부활주일 전날 네. 예, 그 바로 직전에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그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네. 제가 병원 로비에 주저앉아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아유, 네. 아유. 그나마 다행이다 하면서 그때 배가 이래가지고 이런 일련의 경험들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또 다른 감사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상에 감사해라, 범사에 네. 감사해라 이게 그냥 네. 듣기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사실 예. 그냥 감사하면 좋지. 예. 그런데 제가 그 일을 경험하고 보니까 일상이 유지되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그냥 지금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냥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의 인생 맞아요, 사고가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오늘 하루 이렇게 지내고 별일 없이 지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한 걸 알게 돼서 아이들이랑 기도를 할 때도 아이들이 지금은 그 기도를 해요. 그냥 하나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가 아니고 그 문장을 붙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함께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하고 네. 예. 딸이 지금 몇 살 됐어요? 한국 나이로는 이제 5학년이 되는 네. 내년에 5학년이 될 근데 거예요. 미국에 있어요? 네. 네, 지금 미국에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거를 이렇게 겪다 보니까 예. 이제 하나님을 이제 깊게 알게 됐는지 네. 미국에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예, 거기 다 그런데 의외로 그 미국 안에도 뭐 이제 어떤 이혼 가정이나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관계 맺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 네. 의외로 하나님을 모르는 미국인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랑 놀면서 네. 너 예수님 아니?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오히려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제가 가만히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너 예수님 아니? 이러면서 예수님 알아야 돼. 너 사는데 예수님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야 이게 특별한 은혜가 있구나. 그럼 미국에 누구랑 생활해요? 저랑 같이 예, 다 지내고 있습니다. 아 미국에 사시다 지금 나오신 거예요? 네, 지금 잠깐 아, 미국에 사세요? 아니 어리둥절? 아까 전에 연구원으로 좀 지금 네, 미국에 지내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아. 그 방문한 그 교수로 이렇게 있다가 예. 지금 잠깐 예, 아 그럼 나왔고 아이랑 다 함께 나오신 거죠? 네, 네, 네. 아 네. 그래서 미국에서 전도하는 영상이 있대요. 정말요? 예, 한번 보고 볼까요? 싶어요. 그 일상 속에서 감사함을 찾자라고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하자. 예, 예.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 제 머리가 네. 길었을 때 예. 그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서 모발을 기부하는 있어요. 그런 맞아요. 곳이 있어요.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삼손처럼 키는 작은데 삼손이 키는 컸겠죠. 근데 저는 키는 작은데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고 머리카락이 굵고 어. 튼튼해요. 네. 축복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머리카락이 많고 네.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유일한 자랑일 수 있는데 아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거를 그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가발을 만드는 업체에 기부하자 이렇게 했는데 저 혼자 그냥 미용실 가서 이렇게 자를까 하다가 조금 아이들이 직접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제가 머리를 묶고 아이들한테 자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아이가 기부를 하는 거를 위해서 이렇게 자르는 그게 있었어요. 아 그 영상이에요? 영상 가져오신 그 네, 영상이? 그때 그냥 그게 신기해서 이제 찍어놨었는데 아, 그럴까요? 궁금해요. 부터 엄마의 머리를 기부하겠습니다. 되게 많이 지금 자르시는데? 자른 애가 크네요? 네. 아팠던 크네? 맞습니다. 유관순인가요? 뭘 지금 이렇게 갑자기 길어요? 나뭇잎 처리돼야 되는 유관순 누나 머리는 거의 노출이 잠깐만. 잘리지도 않네. 한참 잘려. 숱이 진짜 많으시네요. 네, 엄청 많아요, 정말. 어우 정말 굵으시네. 서걱서걱. 서걱서걱. 너무 굵어서 삐뚤어졌어. 아직도 안 잘렸어요? 아직도 안 들렸어. 어머나 어머나. 와. 엄청 많아. 저 정도면 벼 아닙니까? 벼? 보여줬어요. 진짜였거든요. 아직도 안 잘렸어. 진짜 모발의 축복을 어우. 받으시네. 이거 될 건데. 아 샴푸 못 쓰세요? 지금 애도 힘들었어 지금. 안 돼, 안 돼. 지쳤어 지금. 좀 안 돼요. 저거 어머. 제일 잘 드는 가이거든요, 저희 집에서. 어머머머. 정말 산 교육이에요. 어머머머. 삐뚤어. 앉자니까 계속 내려가. 어머머머. 이야. 이야, 와. 정말 힘든 일 했네. 머리가 엄청 기셨나 봐요? 네, 꽤 그래서 길어서 지금도 기르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흰머리 생기기 전에. 아. 네, 흰머리 생기면 또 이제 아이들 모발에 또 흰머리 들어가면 50 그래가지고. 넘으면 축 처져. 다 빠지고. 안성. 매일 이거 뭐 발라야 돼요. 저도 굉장히 수치 많았는데 지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뭐 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아니 갑자기 이게 갑자기 두려움이 얼굴로.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로 진행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갑자기 지금. 아 아, 어쨌든. 참 보기 좋네요. 그리고 네. 일단 저는 다른 것보다 아이가 저렇게 건강하게 네. 잘 자라서 그쵸.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너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이렇게 좀 수술을 경험했던 아이들은 크면서 늘 건강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늘 정기적으로 검사도 많이 받고 늘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네. 우리가 늘 건강했던 사람은 좀 건강에 소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더 축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요. 감사합니다. 유독 다른 엄마들보다 육아에 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아이도 네. 셋씩 낳으셨고 또 변호하시랴, 지금 아까 그 사진처럼 변호도 하시랴, 네. 뭐 또 수술 다니시고 또 대화가 힘든 좀 정상적인 네, 네, 네. 의료인과 다르게 어려운 분들을 만나셔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워킹맘이고 네. 또 다둥이 엄마고 네. 또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게 어떻게 다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 하시고 다들 그 뭔가 육아를 전담해 주시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고요. 그 양가 부모님도 다 일을 하셔가지고 아. 저희가 그냥 다 키웠어요. 저랑 어린이집이랑. 네, 그리고 저 결혼하고 보름 만에 신랑이 또 군대를 3년이나 가 있어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느라고 이제 아. 좀 미루신 예, 거죠, 그러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일찍 합격하면 군법무관으로 맞아요. 가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나름의 살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거를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냐면 그 집안일이랑 돌봄에 투여되는 그러니까 집안일과 돌봄의 특성과 네. 변호사 일의 특성이 좀 달라요. 네, 왜냐하면 그렇겠죠. 이 돌봄은요. 해도 끝이 없잖아요. 예. 해도. 예. 그러니까 내가 3시간 일했다고 해서 뭔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변호사 일은 3시간 내가 서면을 쓰면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문서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성취감은 되게 높을 수 있는데 네. 이거는 결과는 없지만 중간중간에 오는 행복감이 되게 큰 거예요. 그럼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은 이거 하다가 이거 하면 2배 힘들다 이런 분이 있는데 저는 이거에서 생긴 그 에너지 소진이 여기서 채워진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봄이나 살림이나 이런 거가 좀 이제 티가 안 나서 힘들긴 하지만 네. 그 과정 속에서 느끼는 그 순간순간의 짜릿한 그럼요. 행복감, 그럼요. 예, 그 막 쏟아지는 웃음과 이런 것들, 그럼요. 거기에서 또 이제 스트레스 해소되고, 예. 그치만 또 너무 내가 뭔가 결과물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또 여기서 채우고, 예, 그러면서 이게 조금 밸런스가 되고요. 또 그 어떤 왜 이렇게 너는 육아 참여 안 하냐, 뭐 남편한테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네. 저희 남편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이렇게 육아에 네, 참여하고 네. 있어요. 네.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공무원이고 하다 보니까 매여 있는 시간이 되게 많고, 저는 그래도 이제 집에서 애들 재우고 또 할 수 있는 연속성이 있는 일인데 네. 또 회사에서만 해야 되는 일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네. 객관적으로 네. 챙기고 하는 것도. 그래서 그 부분도 막 뭐 불만 있지 않냐 막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저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 아시죠? 그렇죠, 뿌린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찾을 수 있는 나이가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오지 않아요. 맞아요. 예. 자기가 딱 이제 머리가 컸다 생각하면 뭐 부모님이 자기 간섭 안 했으면 좋겠지 옆에 있어야 되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까지 내가 얼만큼의 시간을 그 통장을 잘 쌓았느냐가 그 이후 시간에 그 서로의 그 관계의 밑바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그렇게 힘들어하면 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만큼 이제 시간 투여를 많이 했으면 그건 반드시 돌아온다. 사랑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그 부분도 이렇게 크게 스트레스 안 받고 하려고 하는 편이라 아이들이랑 정말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춘기 이후 빼고 한 12살 기준으로 했을 때 만으로 뭐 11살 기어다닐 때 1살 빼고 한 10년 동안 내 새끼 역할을 하는데 그때 10년 효도 다 동안만 하고. 내 새끼잖아요.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가 역할을 하는데 학교 가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빼고 뭐 빼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 지나면 이제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너무 짧다는 거죠. 네. 그 시간에서 저는 하루가 아까워요. 네. 자고 있을 때 얘를 보면서 그것도 아까워요. 아, 하루가 너무 지나가는 게. 훌륭하신 생각이다. 이거는 공익광고로 만들어야 네, 되잖아요. 하루가 네, 아까워요. 얘가 하루가 지나면 또 클 거라는 게 네.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도 사실은 뭐 엄마가 해야 될 일이 아빠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예, 이제 맞아요. 변호사님이 그걸 맡으신 거죠. 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좀 소수성에 대해서 또 많이 말씀을 하시고 스피치 역할을 하신다고 하는데 네. 어떤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왜 무슨 기관장님이나 네. 뭐 무슨 대법원장이나 뭐 네. 이런 뭐 검찰총장 이런 네. 분들 네. 취임사 같은 거 들어보면 네. 항상 네.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고 이런 말 막 레퍼토리죠, 하시잖아요. 레퍼토리. 예. 예.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네. 하시고 또 요새는 이 사회적 소수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시대가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건 좋은데 네. 문제는 그분들을 그냥 나랑은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더라고요. 아. 나는 장애인은 아니니까. 나는 이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동네 생각을 사람들 해서 얘기하듯이 도와줘야 되는 네, 네.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많은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의문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사람은 다수성과 소수성을 다 갖고 있어요. 내가 주류적인 부분이 있다면 내가 소수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하나씩 다 갖고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예. 제가 한쪽 눈이 없는 장애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성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아기 키우는 엄마잖아요. 네. 어디 가면은 맘총 소리 듣기 쉬운 네. 뭔가 그런 상황에 있기도 하지만 네. 한편으로는 저는 변호사 전문직이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이성애자고 저는 법률론을 하고 있고 저는 아들 딸도 골고루 다 갖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상 가정의 틀에 들어맞는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 보면 되게 주류적인 입장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있잖아요. 큰 네네, 아파트, 네네. 강남에 막. 예, 예. 그런데 브랜드 사는, 아파트. 예,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 정말 예쁘고 똑똑한 여자아이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랑 이런 소수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얘는 정말 소수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 왜냐면 엄마 아빠 집안 다 좋아. 뭐 직업도 좋아. 네. 집도 잘 살아. 못하는 것도 없어. 네. 막 얼굴도 이뻐. 다 잘해.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너는 소수성이 없지. 이제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그 아이는 성이 석씨였거든요. 석. 예. 그랬더니 얘가 조금만 삐끗 잘못하면 야, 이 돌대가리야. 아이고야. 원래 그리고 많이 뭐 돌멩이 뭐 네. 이렇게 딱 부딪혀서 맨날 아파 돌멩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어. 뭔가 어릴 때부터 계속 그걸로 인해서 놀림받거나 그 특이한 성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배제되는 그런 경험들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물론 이 사람이 겪는 이 소수성과 중증 장애인이 겪는 소수성은 그 정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다른 소수성. 사람 앞에 내가 끄집어내기 어려워하는 어떤 지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숨겨야 되고 계속 음. 막 내가 아닌 척 해야 되고 이러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고민하는 부분은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소수성도 있고 주류성도 있는 이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받으면서 사는 건 뭘까? 그게 훨씬 더 관심이 있어요. 네. 그래요, 그래요. 네. 아. 그래서 그 존중받는다는 의미가 그냥 내가 너 존중해줄게, 얘다 존중받아 이게 아니고 이 존중을 한다는 의미는 사실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을 존중함으로 인해서 내가 좀 불편해지고 내가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도 그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인식하는 게 존중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카페에 갔는데 나는 지금 빨리 이거 사가지고 들어가고 싶어요. 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외국인 노동자분이 한국말이 되게 서툰 상황에서 되게 어렵게 시켜요. 막 풀아푸시전 이런 거 막 처음 보는 네. 메뉴 있고 하면 막 소통이 어렵잖아요. 뭐 적립금 네, 네. 드려요. 막 이러면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 버벅대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한국말 모르면 주문하지 말라고 비키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 사람의 소비자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에. 네네. 그게 존중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반응할 때 너 모자라? 다른 사람 피해주지 말고 꺼져. 다른 사람 피해주지 말고 다른 데로 가 있어. 숨어 있어. 나오지 마.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장애인들 돌아다니지 마. 비장애인들 출퇴근하는데 불편함 주지 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권리가 아니라 그냥 배려로. 그렇게 그거 그냥 배려에 불과할 정도면은 이거는 있는 그대로 모습을 존중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 드리긴 했는데 예. 그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런 중요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 이런 의식이 사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자라야 되거든요. 그 미국은 이렇게 제가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약자와의 동행에 대해서 굉장히 그 선생님들과 학교 교육 과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건물을 지을 때도 휠체어가 지나가는 동선을 먼저 만들고 건물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배어 있는 배려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것에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근데 뭐 우리는 좀 어렵게 살았으니까 그런 것을 좀 뒤늦게 이제 먹고 살게 된 다음에야 이제 깨우친 늦은 감이 좀 없지만 않지만 앞으로도 그런 사회가 돼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보니까 우리 변호사님 또 사회복지학 석사를 공부하셨어요. 네, 그게 천사네요. 그러니까 법학을 제가 했잖아요. 진심이 그냥 튀어나오셨어요. 아 진짜 천사 같죠. 맞아요. 네, 그거는 이제 지극히 이기적인 저의 선택이었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사건 지원을 할 때 네. 법률 지원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분이 약간 느낌이 싸한 그러니까 전화를 했는데 의사소통이 좀 많이 어려우신데 네. 피해가 좀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피해를 겪으신 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날 만난 사람이랑 그 사람 집에 가서 어떤 이제 성폭력을 당하는데 그 주변에 또 사람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뭔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게 안 되는 조금 특이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장애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 집에 놀러 가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놀러 오라고 해서 네. 그 막 케이크 사두고 놀러 갔었어요. 상담하러. 네. 그래서 막 케이크 먹고 신나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사건 파악이 딱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장애로 인한 취약성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가 됐어요. 예. 근데 저랑 얘기했는데 이분이 계속 핸드폰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인기가 많냐고 제가 네. 왜 이렇게 인기 많아요?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짜증난대요. 네. 그러면서 제가 뭐 때문에 짜증나는지 저 봐도 돼요? 이랬더니 보여주는데
온갖 그 성매매, 성착취 그런 메시지가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그게 오픈 채팅에도 많이 있었고 일반 채팅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취약함으로 인해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계속 그런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너무 많아서 뭐라고 보내는 거예요? 뭐 이제 그 영상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나랑 하자는 사람도 있고 뭐 어디로 나오면은 뭐를 사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뭐 지난번에 내가 뭘 사줬으니까 다시 만나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되게 많은 류의 그런 뭐 쉽게 돈 벌려면 연락해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되게 많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그 오픈 채팅에서는 제가 다 차단하는 거를 알려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차단을 했어요. 근데 일반 채팅을 딱 보니까 동네 그 할아버지 아저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되게 어린 여성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제가 물어봤죠. 이거 좋아요, 싫어요?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싫대요. 너무 싫어서 그럼 이거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다 감옥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런 일을 주셔가지고 다 캡처해서 이제 다 사진 보내버려요. 증거 다 보내버려요. 다 이제 하고 그러면 이제 다 차단하고 그 다음에 바로 고소장을 다 써서 다 줄줄이 구속을 다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좀 속 시원하다. 사이다 한잔 먹은 거 같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사이다긴 한데 이 가해자들이 이분이 어디 사는지 무슨 그치. 어떤 특성을 너무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알고 다 있지, 아는 알고 거잖아요. 있지. 그래서 제가 왜 사회복지를 하게 됐냐면 법으로만 딱 하면은 이분은 제가 그냥 구속하면 저 할 일 다 했다 끝 이렇게 손 털고 나올 수 있지만 이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치명적일 수 있는 그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잘 그 주거 지원도 해야 되죠. 생활 지원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동이나 이런 것도 또 이제 막 동선이 다 바뀌니까 그런 것도 지원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직업 지원도 같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반려동물을 너무 잘 키우시는 거예요. 근데 막 비장애인들을 막 키우다가 좀 이제 귀찮아지고 커지면 막 버리잖아요. 근데 너무 신실하게 막 잘 돌보고 해서 그런 것도 연계해서 뭐 자원봉사부터 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거는 사실 법률가가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법적으로만 사안을 보지 않으려고 그냥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 공부를 더 한 거죠. 그냥. 너무 잘하셨네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그것이 알고 싶다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정말. 흥분했다가 막 혼자 흥분했다가 막 가라앉혔다가 오늘 너무 시원해요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 유튜브는 그 제가 미국에 저 지금 이제 연구 활동을 하면서 네. 직접적인 사건 지원을 좀 못 하게 됐잖아요. 막 네네. 거기서 갑자기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상담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부분을 뽑아봤어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그 범죄 피해자들이 너무 말이 어렵잖아요. 무슨 뭐 고소니 고발이니 예. 뭐 사건이 송치됐느니 송부됐느니 맞아. 뭐 그리고 뭐 그렇지. 재수사 요청을 했느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출두를 했느니 법률 용어가 소환을 너무 했느니. 어려워요, 예, 사실. 그런 게 너무 어렵고 그 절차도 어렵고 말도 어렵고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거 신고하긴 했지만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제가 그거를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서 이분들이 알기 쉽게 정리를 해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 장애인권 법센터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막 보기를 제가 막 그걸로 떼돈 벌려고 하는 건 전혀 네네. 아닌데 필요한 분한테 그 정보가 가면 그걸로 저는 너무 만족인 거죠. 그래서 뭐 그렇죠. 고소 고발이 헷갈린다. 이럴 때 내가 신고를 해도 되는 거냐. 이때 신고를 하면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예, 그 이후에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연락하면 되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어때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또 주신 건가요? 그 뭐 제가 딱히 비전이 이렇게 뭐냐고 막 물어보시고 어떤 분은 정치하려고 이러냐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중에 뭐 자리 욕심 있어서 이러냐.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이 땅에 주어진 제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삶 속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좀 알아가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면 그걸로 너무너무 그냥 만족하는 상황 속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미국에서 이제 저는 한인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있어요. 아 반주도 하세요? 연주까지. 아 바쁘시네요. 진짜 하시는 일이 주일날도 엄청 바쁘시겠네요. 네.
네, 근데 약간 좀 가만히 못 계시는구나. 우리 제 아내가 그렇거든요. 가만히 못 있어요. 그러세요? 네. 되게 보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너지가 애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애보잖아요. 예. 여러 가지로 다, 예.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군요. 너무 합력을 많이 아멘, 하시네. 아멘. 그렇죠. 예, 근데 저는 한 10살 때부터 교회 반주를 계속 해왔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다 보면 사실 하나님의 비전이 아주 뚜렷하게 뭐 무슨 환상처럼 나오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기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 자리를 채워나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특히 그 미국에서 보면은 그 되게 다 직업이 있으신 분들이 네. 정말 헌신해서 막 이렇게 찬양단도 하시고 이런 거를 보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그런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막 세션도 이렇게 고용도 하시고 지휘자도 뭐 고용하시고 뭔가 이런 그런 것들이 좀 일반화되고 익숙해지고 공동체에 많이 모이는 거 좀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이제 본인의 일을 하면서도 묵묵하게 정말 교회에 그 아끼지 않고 자기의 시간과 그런 헌신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되게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그럼 그 피해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시겠네요. 제가 막 강요하거나 하진 네. 않은데, 간혹 피해자들을 만날 때는 그 정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번 자살을 하려고 하시거나, 예, 아직 나이가 어린데 너무 그 학대의 정도가 심해서 그 영적인 엄마 아빠가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 하늘 아버지가 또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이런 거를 이제 같이 나누고 저의 경험도 이야기하고 하면서 네. 원할 경우에는 같이 뭐 기도해 주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짧게 기도하긴 하지만, 네. 근데 그 기도를 듣는데 어떤 아이가 너무 이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살면서 자기한테 기도라는 걸 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자기가 이렇게 막 힘들고 이런 지점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기도라는 걸로 자기한테 이렇게 해준 적이 없었다. 남의 입에서 자신의 어떤 거를 이제 기원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도 그때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죠. 또 굉장히 힘이 됐던 위로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피해자들이 다 사건 하고 나서 변호사님 뭐 엄마 수고했어 했듯이 엄마 잘했어 했듯이 뭐 힘이 됐던 말들도 네, 있어요. 그 한 번은 네. 저는 사실 기억에 제일 남는 게 어떤 아이가 그 이제 뭐 학대 피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되게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저랑 사건으로 많이 만나고 하는데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정말 친한 친구한테도 얘기하지 않는 얘기를 저한테 해서 제가 이제 너무 조심스럽지만 이제 물어봤어요. 왜 근데 이런 얘기, 사건이랑 관계가 없는 얘기긴 한데 그런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니라고 했더니 변호사님은 완전히 내 편인 것 같아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무거운 말이면서도 너무 사실 뭉클한 말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가 막 이렇게 시달리고 했던 것들이 적어도 저랑 있으면서는 이렇게 풀어내는 과정들이 있구나. 그런 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시는 위로 같았거든요. 지금도 사실 어두운 그늘에서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사회적 약자들. 네. 네. 그러니까 법이 언제나 본인의 편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요. 법은 항상 느리잖아요. 네, 또 현실보다. 느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법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예. 사회의 주류적인 입장에 있는 그렇죠.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걸로 막 엄청 시끄럽잖아요, 맞아요, 세상이.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로 막 좌절하고 뭐 하나님 날 버리셨어, 세상에 신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네. 저는 오히려 이 작은 관계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멀 수 있지만 그 하늘의 그 법, 그리고 세상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 사람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과의 예상치 못한 그런 작은 관계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사실 그 저의 의뢰인이나 제가 지원하는 피해자한테 많아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어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검찰 조사를 갔는데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우리 피해자랑 근데 그때 제가 한 번 운 적이 있어요. 경찰서에서 저랑 만났을 때 그분이 경찰 조사 한 번 받고 검찰청에서 한 번 조사 받았었는데 네. 경찰서에서 만났을 때
그 애기들 초등학생들이 하는 그 마스크 고리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하고 왔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그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 어디서 샀냐고 너무 귀엽다고 막 캐릭터 이거 뭐예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검찰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거를 사온 거예요. 저한테 주고 싶어서. 주려고. 근데 이분은 장애가 중해서 그거를 한번 사기 위해서는 정말 몇 날 며칠을 고생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걸 알아요. 예. 근데 그 저와의 그런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재밌는 경험, 얘기하고 그런 관계 맺음을 통해서 이분이 또 평생 내지 않았던 다른 용기를 내시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그런 게 또 저한테는 또 엄청난 감동이 되기도 하고 이런 선작용이 계속 발생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런 회복을 경험하게 하심이 분명히 있다. 그 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나중에 우리 김예원 변호사님이 장관 자리를 3개 할 수 있어요. 지금 뭐냐면 보건복지부 장관 가능하죠. 그렇죠. 여성가족부 가능하죠. 법무부 가능해요. 어떤 거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 좀 하게. 법무부 기도 좀 원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원하세요? 여성가족부. 하나님 저는 구체적으로 제가 기도할게요. 어디 셋 중에 하나 골라요. 예, 하나 중에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이 일을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 창과 하나 방패였어요. 써. 하나님 주신대. 하나 써요. 네. 아니 사실 더 위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지금 김예원 변호사님처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이런 국가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 네.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 보면 또 놓치는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네. 탁상 공론을 하는 거예요. 교육부로 가세요. 교육부. 교육부 장관 좋아요. 교육부도 있었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4가지 사지선답이에요. 하나님 넷 중에 하나만 주세요. 뭐 제가 뭐 더 큰 거 말했습니까? 이런 분은 4가지 중에 하나 주셔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돼야죠. 하나님도- 저 말고도 장관하실 분들 많습니다. 없어. 모르는구나. 할 사람이 네. 없어.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간절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 예. 장관 후보자 없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늘 사람 구하려면 없어요. 4개 중에 하나 오늘부터 제가 기도할 테니까 네. 예, 오늘 크게 쓰실 거라 믿어요 저는. 괜찮죠? 4개 중에 하나. 교육부도 괜찮아. 그저 우찌요로 대답하시는데 그렇죠. 그저 우찌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네, 오늘 제가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네. 저는 그 하나님한테 쓰는 시간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그렇게 쓸 시간도 없다고. 나 살기 바쁘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사시는 분을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저희 엄마가 그렇게 사시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그 일상의 소중함을 계속 되뇌이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쌓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기적으로 돌아오는구나.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 제가 얘기한 것보다 더 크게 사용하시리라 아멘. 믿습니다. 예. 그럼요. 예. 오늘 진짜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저는 오늘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시원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특히 기억에 남는 그 말이 누구나 소수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정말 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소수성도 있고 주류성도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세워졌고 그 나라를 구성하기 위한 공동체 원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핸디캡을 가진 뭐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배려한답시고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희생이라는 단어가 좋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내가 우위에 서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피해를 봐주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배려를 하면서 이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맞는 거구나. 그러니까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동등한데 서로를 그냥 존중하면서 살아갈 뿐이구나라는 걸 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요. 아유.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저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같은 학원 다녀요. 네. 박영 목사님. 네. 아니 진짜 오늘 김예원 변호사님 이렇게 저는 새롭게 해서 나오신 게 그 아까 따님이 엄마 잘했어 이렇게 했지만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진짜 오늘 너무 칭찬하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내 사랑하는 딸아 너 너무 그래요. 잘하고 있다. 네. 네, 저희가 그냥 같이 오늘 대화하면서 와 너무 귀하시고 아까 막 천사라고 얘기했지만 아니 진짜로 오늘 옷도 약간 천사처럼 입으셨지만 너무 천사 같아요. 머리에 이거 달고 올 걸 그랬는데. 오늘 그냥 정말 천사의 삶을 살아내시는 분이라는 게 느껴졌고 네. 뭐 우리가 말씀으로만 알잖아요. 하나님이 억울한 제 재판장이라고 하지만 그걸 그냥 관념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현장에서 못 살아내거든요. 근데 네. 진짜로 그분들 곁에 함께 해주시는
우리 변호사님 정말 건강하셔야 되고 저희가 더 함께 응원하고 그리고 저는 드라마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변호사님의 삶을 드라마로 만들면 너무 재미도 있고 예, 그렇잖아요. 감동도 있고 또 무유수유하면서 재판장 이거 그래요. 재밌잖아요. 제가 볼때 우영우 미래 버전 해가지고 영우가 갑자기 이거 된 거야. 네, 실제 인물이라서 예. 저는 진짜 드라마화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하여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우리가 그 히어로물에 열광하는 이유는 히어로물을 어릴 때부터 참 많이 즐겨봤는데 약자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슈퍼맨이 나타나고 배트맨이 나타나서 그 약자를 구해줄 때 그 악당들을 물리칠 때 우리는 쾌감을 느끼잖아요. 저 악한 사람을 누군가 벌해주길 바라서. 그래서 어쩔 때 가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도 기도해요. 왜 이 악한 부류들을 그냥 두고 계십니까? 이 약자들을 왜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전 하나님이 오늘 김예원이라는 원더우먼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현실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진 않지만 이렇게 세상 곳곳에 예원이와 같은 원더우먼을 다 두셔서 직접 활동하실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날아다니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약자들 혼자 내 입으로 나를 변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끔 허락하신 정말 대단한 히어로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유튜브 네. 채널을 예 원더우먼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영상을 꼭 보고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공부를 하잖아요. 왜 명문대를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가면 좋다니까 가고 왜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해야 되고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뭔가 목표 없이 공부를 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변호사님처럼 우리가 모두가 꿈꾸는 커서 훌륭한 사람들하고 우리 부모님 늘 얘기하죠. 근데 그 훌륭한이 어떤 것이 훌륭한지 우리 모르고 그렇죠. 막연하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랬거든요. 너무 어려워.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바로 이게 정답이다. 이게 진짜 훌륭한 거죠. 김예원 변호사님 같이 되는 것이 바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는 명쾌한 답이 됐다고 합니다. 너무 어깨가 무겁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훌륭한 우리 김예원 원더우먼님 오늘 귀한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변호사님 응원하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